어머니, 이제 그만 죽어요. 제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창고 안으로 내던졌습니다. 쿵, 몸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들 장례식이 끝난 지 단 하루. 상복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자는 문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문 열어줘. 물 좀 줘. 죽을 것 같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물 한 모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새벽 2시 천둥 소리에 맞춰 피 묻은 손으로 문을 뜯어낸 시어머니가 움켜쥔 것이 무엇인지, 그 작은 열쇠 하나가 며느리의 살인을 증명할 증거였다는 것을. 지옥에서 기어나온 시어머니의 피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검은 승용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상복 차림의 영자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운전석에서 내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올라가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영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니? 영어 캠프 보냈어요. 어린애가 장례식장에서 울고불고 하면 꼴 보기 싫잖아요. 뭐라고? 애 아빠 장례식인데 손주를 내보내? 시끄러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20번째 층에서 열렸습니다. 지수가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와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영자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보험금 양도 각서예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보험금? 아들 장례도 안 끝났는데 벌써 돈 얘기야? 지수가 서류를 영자의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장례 비용도 제가 다 냈어요. 앞으로 이 집에서 살려면 어머니도 좀 협조를 하셔야죠. 영자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이건 내 아들 목숨값이야. 내가 왜 너한테 이걸 넘겨? 어머니가 갖고 있으면 뭐하게요? 쓸 데도 없으면서. 그래도 못해. 이건 민준이 줄 거야. 지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민준이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알아서 키워요. 넌 며느리고 나는 할머니야. 손주한테 뭘 물려주든 내 맘이지. 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요. 싫다니까. 지수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영자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영자가 뺨을 감싸며 지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너 지금 나를 때린 거야? 도장 안 찍으면 더 맞을 거예요. 이것이. 영자가 소파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지수가 영자의 팔을 잡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앉아 있어요. 나라. 이 손 안 나? 상복부터 벗어요. 언제까지 이 꼴로 돌아다닐 거예요? 지수가 영자의 상복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영자가 두 손으로 옷깃을 움켜쥐며 버텼습니다. 내 아들 상복이야. 못 벗어. 더러운 옷 입고 집안에 있지 말라고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수가 영자를 밀쳐 베란다 옆 창고 문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문을 열고 영자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정신 좀 차려요.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해요. 야, 문 열어. 문 열어. 철컥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은 캄캄했습니다. 손을 더듬어 벽을 짚으니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구석에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담요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덮던 담요였습니다. 영자가 담요를 끌어안고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하루에 한 번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도장 찍을 거예요? 안 찍어.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물 한 모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영자는 문 경첩을 살폈습니다. 손톱으로 경첩 주변의 나무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밤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창고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영자가 경첩을 잡아당기자 삐걱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천둥이 칠 때마다 힘을 주었습니다. 쾅 하는 천둥 소리에 맞춰 경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틈으로 거실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영자가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지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빈 술병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탁자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영자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영자는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맨발로 복도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거기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영자가 비상계단 문을 열고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층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경비원이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숨을 죽이고 후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젖은 상복이 무겁게 다리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쓰레기 수거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몰아쉬는데 주차장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지수의 차가 빠져나가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자가 숲길 쪽으로 달렸습니다. 숲 깊은 곳에 버려진 빈집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안으로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에 쥔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어 반짝거렸습니다. 이게 뭘까? 내가 남긴 거지? 그렇지? 영자가 열쇠를 품속 깊이 감추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지수가 경찰서 민원실 창구 앞에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실종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집을 나가셨어요. 특이사항이 있으신가요? 지수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하고. 치매 증상 말씀이신가요? 네. 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색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지수가 경찰서를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시어머니를 찾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계십니다. 발견하시면 연락 주세요. 사례금 500만 원 드립니다. 글과 함께 영자의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영자는 숲속 빈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뻣뻣했습니다. 젖은 상복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영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을 살폈습니다.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 해. 영자가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헌옷 수거함이 보였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회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상복 위에 점퍼를 걸치니 조금은 나았습니다. 도심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습니다. 영자가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유리창 너머로 텔레비전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 며느리가 눈물로 호소. 영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라고? 화면 속에서 지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영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내가 언제 치매가 왔어? 지나가던 행인이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영자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골목으로 빠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경찰한테 가면 안 돼. 가면 전현한테 끌려가. 영자가 골목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사흘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좌판 뒤에 버려진 채소 상자가 보였습니다. 시든 배추와 묵꼬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두리번거리다가 묵꼬리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씁쓸한 맛이 혀를 찔렀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에휴, 이게 무슨 꼴이야. 그때 시장 입구에서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사진을 들고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 보신 적 있어요? 치매 걸린 분인데. 영자가 몸을 낮추고 좌판 뒤로 숨었습니다. 남자들이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자가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영자가 길모퉁이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혹시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전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혁이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번호가 뭐였지? 아들의 친구 진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찜질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이요? 네. 요즘 신분증 확인 안 하면 안 받아요. 영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그냥 잘못 들어왔어요. 밖으로 나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 사이 골목에 몸을 숨겼습니다. 쪼그려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참 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골목을 훑었습니다. 이쪽에도 없어. 내일 다시 와. 분명 이 근처야. 영자가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자가 품속의 열쇠를 만지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가 은행 건물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거래하던 은행이었습니다. 입구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저것들이 왜 거기 서 있어? 남자 중 하나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네, 사모님. 아직 안 왔습니다. 네, 계속 지키고 있겠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현이 여기까지 손을 썼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뒷골목으로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갈 데가 없어. 골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골목으로 들어와 영자의 앞을 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한 남자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강영자 씨 맞죠? 영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우리랑 같이 가시죠. 며느리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남자들이 영자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영자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소란 피우면 곤란해요. 나 치매 아니야. 전현이 거짓말한 거야. 남자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치매인 줄 몰라. 이 사람들아, 진짜라니까. 영자가 몸을 돌려 뛰려 했습니다. 남자가 영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다른 남자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영자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가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뭐야 이거. 남자가 열쇠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검은 세단이 돌진해 승합차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충격에 남자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세단 문이 열리고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손에 든 가스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푸슉 푸슉. 남자들이 눈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눈이. 세단에서 내린 남자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다 찍고 있어. 경찰에 신고할까? 흥신소 직원 하나가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야, 뭐야 이 새끼. 납치 현행범이야. 계속할 거야?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뚱뚱한 남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가자. 일이 커지면 안 돼. 남자들이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찌그러진 차가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자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세단에서 내린 남자가 바닥에 열쇠를 주어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혁이요.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진혁이? 우리 아들 친구 진혁이?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혁이 영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열쇠를 영자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중요한 거죠? 영자가 열쇠를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일단 차에 타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진혁이 영자를 부축해 세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자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못 봤는데 안 온 줄 알았어. 진혁이 백미러로 영자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연락을 못 받았어요. 연락을 못 받았다고? 네.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줬어요. 지수 씨한테 전화했더니 장례식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년이 내한테 연락을 안 했어? 일부러 조문객 명단에서 저를 뺐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년이 왜 그랬을까? 진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진혁이 차를 한적한 공터에 세웠습니다. 뒷좌석으로 와서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형이 저한테 예약 메일을 보냈어요. 출장 갔다 오면 열어보라고. 예약 메일? 네. 귀국해서 확인했는데 형이 영상을 남겼더라고요. 진혁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영상 속 아들이 말했습니다. 진혁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부탁이 있어. 우리 어머니가 위험해지면 이 영상을 보여줘. 영자가 화면을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지수가 이상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 내가 증거를 모아뒀어. 집 안금고에 장부가 있어. 금고 열쇠는 내 유품 상자에 숨겨놨어. 영자가 손에 쥔 열쇠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금고 열쇠였어? 영상 속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 걱정하실까봐. 진혁아, 어머니 좀 부탁해. 지수한테서 어머니를 지켜줘. 영상이 끝났습니다. 영자가 휴대폰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진혁이 영자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형이 다 알고 있었어요. 지수 씨가 뭘 하는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은 거야? 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몰라요. 하지만 형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놨다는 건.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년이 내 아들을 죽인 거야. 그렇지? 금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영자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 확인해야지. 그년이 뭘 했는지 다 밝혀야지. 진혁이 운전석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어머니 상태부터 봐야 해요. 안전한 곳? 제 오피스텔이요. 거기서 쉬시면서 다음 일을 준비해요. 영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영자가 열쇠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을 거야.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진혁의 오피스텔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가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이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아무도 몰라요. 고맙다, 진혁아. 진혁이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시죠? 간단하게라도 드세요. 밥은 무슨? 괜찮아. 며칠이나 굶으셨어요. 안 드시면 쓰러져요. 진혁이 즉석밥을 데우고 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영자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밥 먹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안 드셔도 돼요. 영자가 밥을 먹는 동안 진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병원은 왜? 몸에 멍자국 있잖아요. 진단서를 받아놔야 해요. 영자가 소매를 걷어 팔을 봤습니다. 지수에게 잡혔던 자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증거예요. 지수 씨가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증거.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진혁이 영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영자의 몸을 살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맞은 자국이에요? 네. 팔하고 등에 멍이 여러 군데 있네요. 손톱도 다 부러지고. 진혁이 물었습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하죠? 그럼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나와요. 병원을 나온 진혁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법원에 다녀올게요. 법원은 왜? 지수 씨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신고했잖아요. 그거 막아야 해요. 막을 수 있어? 제가 법원에 서류 내면 돼요. 어머니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면 지수 씨가 함부로 못해요. 영자가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혁아, 정말 고맙다. 형이 부탁했잖아요.
어머니 지켜달라고. 이틀 뒤 진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뭐가? 법원에서 허락받았어요. 이제 지수 씨가 어머니 재산에 손 못 대요. 은행도 마음대로 가실 수 있어요. 영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이제 금고 열 수 있어요.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 꼴로는 안 되겠다. 영자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진혁이 옷가게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이게 뭐야? 정장이요. 은행 가려면 제대로 입고 가셔야죠. 영자가 봉투에서 검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좀 사람 같네.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지수 씨 동태를 파악해야 해요. 혹시 아는 분 없으세요? 영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 알던 사람들이 있어. 연락 가능해요? 전화번호가 아직 있을 거야. 영자가 진혁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영자. 어머, 영자 언니. 뉴스에서 봤어. 치매라며? 괜찮아? 치매는 무슨. 며느리가 거짓말한 거야. 뭐? 그 착한 며느리가? 착하긴. 그년이 날 가두고 때렸어. 세상에 어쩜 그런 일이. 순자야, 부탁 하나만 하자. 뭔데? 그년 좀 감시해줘. 어디 가고 뭐 하는지. 그래, 알았어. 내가 애들한테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영자가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도와주겠대. 잘 됐네요. 며칠 뒤 영자의 휴대폰에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오늘 미용실 갔어. 영자 언니, 그 집 앞에 청소부로 위장한 복순이가 있어. 언니, 며느리가 호텔에서 뭔가 예약하더라. 영자가 정보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호텔 예약? 뭘 하려는 거야? 진혁이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지수 씨가 호텔 연회장 빌렸어요. 연회장을 왜? 보험금 수령 기념 파티래요. 투자자들 초대한다고. 영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보험금 파티? 내 아들 죽은 돈으로 파티를 해? 그러게요. 영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자. 무슨 말씀이세요? 파티장에서 그년의 본색을 까발리는 거야.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금고부터 열어야 해요. 다음 날 영자와 진혁이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영자가 금고실로 들어갔습니다. 열쇠를 꺼내 금고에 넣고 돌렸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서류 뭉치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숫자와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혁이 서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중장부예요. 지수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이에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숨긴 거예요. 그년이 돈을 훔쳤다고? 네. 금액이 엄청나요. 영자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 바꿔치기 한 거 아무도 몰라. 그 바보가 눈치나 챘겠어?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먹는 약이잖아. 조금씩 바꾸면 몰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쓰러지겠지. 영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쥔 손에 핏줄이 섰습니다. 인연이 내 아들을 죽인 거야. 영자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죽여버리겠어. 그년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어. 진혁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감옥에 보내야죠. 죽이면 어머니가 잡혀가요. 영자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감옥에 보내야지. 평생 썩게 해야지. 진혁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연락할게요. 파티장에 취재 오라고. 그래, 그렇게 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년의 가면을 벗기는 거야. 영자가 녹음기를 품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호텔 연회장이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자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 대표 축하해요. 힘든 일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니 대단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 보험금 받았다며? 얼마야? 지수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 돈으로 새 사업 준비하려고요. 역시 사업가는 달라. 슬퍼할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 호호 과찬이세요. 연회장 안쪽에서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돌렸습니다. 지수가 잔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을 잃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가 눈가를 손수건으로 찍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사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연회장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음악이 끊기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아파트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영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더 맞을 거예요. 영상 속 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수가 영자를 창고로 밀어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지수가 단상에서 내려와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시어머니 아니야? 때리는 거 맞지? 세상에 저러고 파티를 열어? 그때 연회장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영자가 진혁과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영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있어요? 영자가 한 걸음씩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왜긴, 내 파티에 왔지.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나가요. 나가긴 어딜 가. 이제 시작인데. 영자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손님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여자의 시어머니입니다. 지수가 단상으로 뛰어오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치매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영자가 지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치매는 무슨 치매? 내가 거짓말한 거잖아. 어머니, 닥쳐. 영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자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가 회사 돈 빼돌린 장부야. 영자가 서류를 허공에 뿌렸습니다.
종이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수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내 남편이 남겼어. 내 아들이. 거짓말이에요. 저건 가짜예요. 영자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도 가짜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 바꿔치기 한 거 아무도 몰라. 그 바보가 눈치나 챘겠어?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매일 먹는 약이잖아. 조금씩 바꾸면 몰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쓰러지겠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수가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영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 약을 바꿔치기해서 천천히 죽인 거예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 대표, 이게 사실이야?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그럼 저 녹음은 뭐야? 내 목소리잖아. 다른 투자자가 소리쳤습니다. 사기꾼이었어. 우리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내 돈 당장 돌려줘. 지수가 두 손을 내저으며 외쳤습니다.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닥쳐. 살인자 말 누가 들어. 투자자들이 지수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해? 저 여자 끌어내. 경호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찍고 있었습니다. 왜 안 움직여? 돈 받고 뭐 하는 거야? 경호원 하나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호텔 앞에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문은 기자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몸을 돌려 주방 쪽으로 뛰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인파 사이를 빠져나가 비상구로 사라졌습니다.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도망쳐. 잡아. 진혁이 뒤따라 뛰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상구 문이 닫히고 지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진혁이 경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유지수가 비상구로 도주했습니다. 빨리 추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경찰 몇 명이 비상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자가 단상에서 내려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놓쳤네. 진혁이 영자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멀리 못 가요. 기자들이 영자를 에워쌌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영자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며느리가 정말 아들을 죽인 건가요? 영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저 여자가 죽인 거예요. 제발 내 아들 원한을 풀어주세요. 영자가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진혁이 영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진혁아, 전현을 꼭 잡아야 해. 잡을 거예요. 반드시. 연회장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진혁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지수 씨 이름이. 뭐라고 나와? 살인 며느리, 보험금 사기, 시어머니 학대. 전부 다 나와요. 영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해냈어.
그년의 가면을 벗겼어. 영자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혁이 영자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끝까지 가야죠. 지수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호텔 비상구를 빠져나와 골목을 헤매다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좀 빌려줘요. 돈 많이 줄게요. 뭐라고요? 지수가 지갑에서 돈 뭉치를 꺼내 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500만 원이에요. 차만 빌려주면 돼요. 기사가 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빨리요. 기사가 차 키를 건넸습니다. 지수가 낡은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영어 캠프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강민준 학생 엄마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데려가야 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여자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지수가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데스크를 두드렸습니다. 빨리 좀 해줘요. 할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자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손을 잡혀 나왔습니다. 민준이 지수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 민준아, 빨리 가자.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지수가 민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차에서 설명해 줄게. 빨리.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지수가 민준을 차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잠갔습니다. 차가 캠프를 빠져나왔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조용히 해. 근데 할아버지가 아프다며. 병원 가는 거 아니야? 지수가 백미러로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입 다물어. 말 시키면 말해.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민준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진혁의 오피스텔에서 영자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수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유지수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진혁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 경찰이 곧 잡을 거예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그녀는 어디로도 못 도망가. 그때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영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살려줘요.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야? 할머니 무서워요. 엄마가 이상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이년아, 민준이한테 뭔 짓이야? 뭔 짓이긴요? 제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아들 데리고 있는 게 뭐가 이상해요. 민준이 당장 놔줘. 지수가 낮게 웃었습니다. 놔주긴요. 어머니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원하는 거야? 고소 취하해요. 그리고 장부 원본 가지고 와요. 뭐라고? 고소 취하하고 장부 원본 가져오면 민준이 돌려줄게요. 안 그러면 뭘 어쩔 건데? 아이랑 같이 죽을 거예요. 영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쳤어. 내 자식이야. 제 자식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요. 시간 2시간 줄게요. 서항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와요. 경찰 부르면 아이 먼저 죽여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민준이를 데려갔어. 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 돼. 경찰 부르면 민준이를 죽인대. 그래도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장부 원본 어디 있어? 금고에서 꺼내온 거요? 여기 있어요. 줘. 진혁이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영자가 가방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요. 넌 멀리서 기다려. 전현이 눈치채면 민준이가 위험해. 그래도 영자가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야. 민준이밖에 없어. 그 애만은 지켜야 해. 진혁이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멀리서라도 지켜볼게요. 위험하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영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서안 컨테이너 야적장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가 가방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간다. 조금만 참아.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야적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영자가 내려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녹슨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인적이 없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영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영자가 컨테이너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야적장에 울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차 주변에 액체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휘발유였습니다. 지수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파티장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왔네요, 어머니. 민준이 어딨어? 지수가 차 안을 가리켰습니다. 뒷좌석에 민준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영자를 보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영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왔어. 괜찮아. 지수가 라이터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서요. 더우면 불 붙여요. 영자가 발을 멈췄습니다. 지수와의 거리는 5m 정도였습니다. 지수야, 진정해. 진정은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잘못은요. 나는 내 몫을 챙긴 것뿐이에요. 지수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장부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던져요. 영자가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주면 민준이 보내주는 거지? 그럼요. 약속했잖아요. 내 약속을 어떻게 믿어?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안 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민준이 차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영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방을 천천히 지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가방이 바닥을 미끄러져 지수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확인해봐. 진짜야. 지수가 가방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라이터를 든 손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영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른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을 만졌습니다. 올 때 진혁의 차에서 몰래 챙긴 지수의 스페어 스마트키였습니다. 바닷바람에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영자와 지수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지수가 가방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라이터를 든 손이 내려갔습니다. 영자가 주머니 속 스마트키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찰칵.
차 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지금 무슨 소리? 그 순간 컨테이너 뒤에서 진혁이 튀어나왔습니다. 뒷좌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민준을 끌어냈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아저씨. 진혁이 민준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내 아들 나. 지수가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수의 손이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을 향해 뻗었습니다. 다 같이 죽어. 영자가 몸을 날렸습니다. 지수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 안고 바닥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라이터가 지수의 손에서 빠져나가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이 미친년아. 영자가 지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지수가 손톱으로 영자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나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영자가 지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야적장에 울렸습니다. 창고에 날 가뒀을 때 무서웠어. 배고프고 목말랐어. 또 한 대. 며칠이나 물 한 모금 못 마셨어. 이년아. 지수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미쳤어요. 나요. 내가 미쳤지. 자식까지 인질로 잡는 년이 사람이야? 영자가 지수의 목덜미를 눌렀습니다. 지수가 헛손질을 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살려줘요. 살려줘. 내 아들은 살려달라고 안 했어? 약 바꿔치기 당하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늦었어. 이년아. 영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진혁이 달려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어머니가 잡혀가요. 인연을 죽여야 해. 내 손으로 죽여야 해. 민준이가 보고 있어요. 어머니, 민준이.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민준이 울면서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영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진혁이 재빨리 지수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꼼짝 마요. 움직이면 팔 부러져요. 지수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신음했습니다. 아야, 아파요. 아프면 가만히 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야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지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지수 씨, 아동 유괴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수가 일어서며 발버둥 쳤습니다. 나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지수를 끌고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뒤를 돌아보며 영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두고 봐요. 나 절대 안 끝나요. 평생 저주할 거예요. 영자가 차갑게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감옥에서 썩어라. 어머니, 다신 보고 싶지 않아. 꺼져. 지수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영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무서웠어요.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영자가 민준을 꽉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더 빨리 올걸. 할머니, 울지 마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영자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진혁이 경찰에게 다가가 라이터와 휘발유통을 건넸습니다.
이게 현장 증거물입니다. 유지수가 아이와 함께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진술은 서에서 받겠습니다. 네. 진혁이 영자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경찰서 가야 해요. 영자가 민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혁이 영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다치신 데 없으세요? 괜찮아. 나야 괜찮아. 영자가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영자가 손으로 민준의 뺨을 닦아줬습니다. 민준아, 이제 무서운 거 다 끝났어. 정말요? 응.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민준이 못 괴롭혀.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영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까까지 코를 찌르던 휘발유 냄새가 사라지고 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영자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가져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 진혁이 컨테이너 뒤로 사라졌습니다. 영자가 민준과 함께 경찰차 불빛을 등지고 섰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영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가요? 집에 가야지. 집이요? 무슨 집이요? 영자가 민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살 집. 할머니가 좋은데 구해줄게. 정말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럼. 이제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사는 거야. 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좋아요. 영자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멀리서 진혁의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민준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유지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기징역이요? 말도 안 돼요. 조용히 하세요. 억울해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교도관 2명이 지수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영자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영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평생 원망할 거예요.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영자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혁이 영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끝났어요, 어머니. 그래, 끝났구나. 민준이 양육권도 다 정리됐어요. 이제 법적으로 어머니가 민준이 보호자예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진혁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형이 부탁한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입구에서 민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민준이 달려와 영자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집에 가요? 그래, 가자. 며칠 뒤 영자와 민준이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잘 정돈된 잔디밭 사이로 묘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아들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영자의 손을 잡고 함께 섰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민준이 묘비에 대고 인사했습니다. 영자가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다. 영자가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다 끝났어. 그년 감옥 갔어. 평생 못 나와.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영자가 입고 있던 검은 재킷을 벗었습니다. 재킷을 접어 묘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에서 밝은 하늘색 가디건을 꺼내 어깨에 걸쳤습니다. 이제 상복 벗을게. 내가 엄마 걱정 안 하게 밝은 옷 입을게.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왜 옷 벗어요? 아빠한테 인사하는 거야. 할머니, 이제 괜찮다고. 아, 그렇구나. 영자가 묘비에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잘 키울게. 걱정 마. 좋은 사람 되게 할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 잘 살게. 영자가 일어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들었을까요? 그럼 들었지.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아빠, 나 할머니랑 잘 살게요. 민준이 묘비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자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한 달 뒤 시장 어귀에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영자네 반찬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멸치볶음 500원어치요. 네, 잠깐만요. 영자가 능숙하게 반찬을 담아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가자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점심 먹었어? 아직? 이거 먹어. 내가 싸왔어. 고마워. 순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장사 잘 되나 봐. 손님 많네. 그러게. 시장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당연하지. 우리가 남이야? 영자가 웃으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 책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벌써 왔네. 학교 잘 다녀왔어? 네.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똑똑하네. 민준이 책가방을 내려놓고 영자의 뒤로 갔습니다. 할머니, 앞치마 끈 풀렸어요. 그래. 민준이 작은 손으로 앞치마 끈을 묶어줬습니다. 다 됐어요. 고마워, 민준아. 순자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민준이 다 컸네. 할머니 일도 도와주고. 저 이제 7살이에요. 다 컸어요. 그래, 다 컸다. 다 컸어. 민준이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혁 삼촌 오늘 와요? 응, 저녁에 온대. 민준이 공부 봐주러. 좋아요. 삼촌이랑 공부하면 재밌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영자가 바쁘게 움직이며 반찬을 담았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비닐봉지를 열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고마워. 저도 도울래요. 그래, 그럼 젓가락 좀 놔줄래? 네. 민준이 젓가락을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손자가 효자네. 손자 아니고 손자예요. 그래, 손자. 할머니 많이 도와드려. 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뜸해지자 영자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뭐?
이 글자요. 영자가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감사라는 글자야. 감사? 고맙다는 뜻이에요? 그래. 고마울 때 쓰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왔어? 퇴근했어? 네. 민준이 공부 봐주러 왔어요.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삼촌. 민준아, 숙제 많아? 아니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 빨리 끝내고 놀자. 진혁이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진혁 앞에 놓았습니다. 더울 텐데 이거 마셔. 감사합니다. 영자가 진혁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진혁이 민준의 공책을 들여다보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아, 그렇구나. 삼촌 진짜 똑똑해요. 민준이도 똑똑해. 영자가 가게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자가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에 지수에게 잡혀 시퍼렇게 멍들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멍은 사라지고 말갛게 나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민준이 선물한 꽃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작은 꽃들이 달린 팔찌였습니다. 할머니 손목이 예뻐지라고 샀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하며 팔찌를 끼워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영자가 팔찌를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주황빛이 반찬통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영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닫자. 네, 어머니. 진혁이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민준이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영자가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민준아, 가자. 네, 할머니. 민준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혁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노을 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예뻐요. 그러네. 오늘 노을 진짜 예쁘다. 아빠도 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영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구름 사이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우리 보고 있지. 민준이 잘 크는 거 보고 있어. 아빠, 나 착하게 살게요. 민준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자가 민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착하네. 할머니도 착해요. 그래. 네. 할머니가 제일 착해요.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노을이 그림자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영자가 앞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상복도 벗지 못한 채 며느리에게 갇혀 있던 영자는 새벽 어둠 속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작은 열쇠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시장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고 아들의 친구 진혁이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싸움이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영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며느리 지수는 결국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던 자는 모든 것을 잃었고 빼앗겼던 자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영자는 이제 손자 민준이와 함께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시장 어기 작은 반찬 가게에서 손님을 맞고 저녁이면 민준이 손을 잡고 노을 지는 거리를 걷습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자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